안녕하세요, 친구들. 그간의 살인적인 무더위 이겨내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올 여름은 유독 더 더워 저도 참 힘들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요샌 하루하루가 실감나게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저는 그간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당구도 치고 요샌 AI 공부로 나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나이 생각에 남은 시간도 감안하여 초능을 아껴 써야겠다는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해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책도 써보고 유튜브 TV 방송도 해보기로 한 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 쑥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네이버 밴드에 올린 글을 이렇게 유튜브 방송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봅니다. 제 글이 긴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읽기 어려운 분들 위해 시험적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려 합니다. 조금 어설프더라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고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가지 않은 길,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음을 보았고 나는 걸음이 적었던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원래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친구인 에드워드 토마스랑 숲길을 걷다가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토마스가 늘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는 나중엔 아까 다른 길로 갈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 우유부단한 모습을 풍자하려고 썼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는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을 가는 용기나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을 상징하는 시로 아주 유명해졌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는 선택의 연속인데 꼭 숲속 두 갈래 길처럼요. 성경에도 보면 큰 문이냐 좁은 문이냐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구절의 말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딱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든 우리 국가적이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죠. 길은 두 갠데 뭘 선택해야 할까?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한쪽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뒤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다른 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라고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꼼짝마 하던 지난 세월에 그저 후회만 남기면서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왜 지금처럼 멀리 내다보지 못했나?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는 왜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 선택한 길에 대해 왠지 모르게 좀 미적지근한 반응도 보이면서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많았고 아는 것도 쥐뿔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서도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제 인생 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그저 보이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제 삶의 현재 흐름과 또 다른 방향으로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지난 인생 60여 년 그리고 직장 30년의 길을 돌아보며 가지 않은 길과 가고 있는 길에 대해 나름대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제도 그렇고 사뭇 들리기에도 무겁고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술 좌석에서 친구들끼리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히고요. 여러분들의 길도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로, 원래 이 말은 중국 고전 관자에서 유래했다는데, 관중이 곡식을 심는 건 1년지계고 나무를 심는 건 10년지계, 사람을 심는 건 종신지계라고 말한 데서 비롯된 거랍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연합고사, 예비고사 시대부터 지금의 수능까지 교육제도가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 땐 주입식 학습에 암기랑 지식 재생산 능력에 중점을 뒀는데, 요즘 수능 세대는 자기 주도적이고 사고 중심의 학습에 사고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하네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어요. 꿈도 장래 희망도 딱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도 없었고, 중학교 때 IQ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저희 누님이 공부를 가르칠 땐 기억력이 좋다는 칭찬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가 연합고사 고교 입학 성적과 비교하여 너무 떨어지는 성적에 대한 질책과 분발하라는 사랑의 잔소리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담임 선생님의 함자 세 글자, 그리고 지금도 아련히 떠오르는 인자하신 그 모습, 아직 살아 계시려나. 누구에게도 말 안 한 비밀이 저에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처음 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시험 전날 국사나 지리, 윤리 같은 암기 과목을 밤새워 달달 외우고 가는데, 시험지를 받아들면 이건가 저건가 생전 처음 본 것처럼 헷갈리는 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젯밤 제 머릿속에 빼곡히 써뒀던 지식들이 마치 지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머리가 새하얀 백지장이 돼버리는 마법이 다반사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공부에는 영 재미가 없어지고, 지금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끔은 그 이유가 정말 무척 궁금한 게,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그랬나? 여튼 그게 지금의 공부에 있어 저 자신에 대한 변명거리로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군대는 왜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싫었던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어디에 얽매여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물론 군대 안 가는 길도 있었지만 그건 더 싫었는지, 공부도 싫고 군대도 싫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군대도 안 갔을 텐데, 엄마가 저 낳을 때 엄청 아프셨다고 들어.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출산의 고통을 엄마로부터 들은 어린 저 크리스는 그 후부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걱정만 했다고 해요. 걱정스러운 엄마가 이유를 묻자 애 낳는 게 그렇게 아프다는데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라고 했더니 엄마가 웃으며 아기는 여자가 낳는 거란다 하셨대요. 이브의 출산 진리를 들은 후 자기가 남자인 것에 어린 크리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엄마가 고추 달린 얘기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나는 언제야 새삼 깨달았을까? 세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의 데칼코마니라는 걸. 군대를 일찍 갔다 와 철들어 다시 공부의 길로 갔다면 어찌 됐을까? 어떤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책을 썼다 해서 난생 처음 책이란 걸 사서 봤는데 별 신통치 않더라고요. 산 기억은 있는데 읽은 기억은 없으니 역시 공부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나이 들며 깨달으며 알게 된 것이 공부도 재능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군 제대하고 대학 졸업 후 직업 선택의 길도 그랬죠. 전공이 아닌 생각지도 않은 분야의 두 갈래 길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결국 양방과 한방대학병원 두 곳을 선택해서 근 30년이라는 길고 긴 병원 행정의 길을 걸어왔네요. 마치 지리산 하상일 그 끝이 어디뇨? 물으면 아직도 발목이요 하는 것처럼 내려갈수록 무릎은 웃고 발목은 통곡하는 그 마법의 길을 지리하고 지루함이 주는 선물.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으며 인내와 수고로 말이에요.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하고 물으면 방금 돌았던 그 나무 되돌아 또 마주치며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익숙한 순간들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데자뷰 속을 그저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굳이 어떤 깨달음을 찾아 헤맸다기보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수많은 갈림길들이 겹겹이 쌓여 저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으로 이끌어 주었네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 70년대에는 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통해 얼마나 잘 외우고 정답을 맞히느냐가 학업의 성공을 좌우했다 보면 반면 직장에서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개인의 잘난 체하는 태도보다는 조직에 순응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더 높이 평가했고요. 이처럼 학교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직장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지 않은 길과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인간관계의 숲에서 만난 두 길에 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지 않은 길은 잠시 함께 했지만 좀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해서 멀어진 친구도 있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헤어진 지난날의 연인과의 추억도 있죠. 또한 제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이 인간관계의 숲에서 만난 제가 가지 않은 길, 가지 못한 길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제 곁을 지키는 소중한 가족들, 오랜 시간 함께 웃고 울어온 친구들, 선후배 친지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롭게 맺어가고 있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저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고 삶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길, 삶의 터전과 방식에서 만난 두 길, 먼저 가지 않은 길은 살아보고 싶었던 다른 곳에서의 삶도 있고요.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여행도 있겠죠. 전 딱히 그런 거 없이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이 공간 속에서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제가 선택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들입니다. 나름 괜찮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두 갈래 길에서 가지 않은 길은 새로운 배움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길 중에서 배우고 싶었지만 게을러 미뤄두었던 공부들, 어학 공부, 고전책 읽기,
작곡, 동영상, 편집, 공부 등등입니다. 성리학을 창시하고 완성시킨 주의 선생님이 소년 1호 항난성 샤오년 이 라오슈의 난청 일촌 왕금 불가경 이춘 광인 부커칭이라고 했죠. 젊은 날은 쉽게 늙어가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인데요. 해야 할 건 많고 가야 할 길은 먼데 벌써 석양은 기울었나요? 역시 한마디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가끔씩 제 입에서 중얼거리는 대사랍니다. 내면의 성장과 자아 실현의 두 갈래길에서 제가 가고 있는 길은 바로 책쓰기입니다. 계획 1탄은 90세까지 웃으며 살자라는 건강에 대한 책이고요. 2탄 90세까지 재미나게 살자라는 취미와 삶에 대한 책을 준비 중입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우선 건강책과 연관하여 저와 친구들의 건강을 공유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에 맞추어 관련된 콘텐츠물도 만들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어. 그래서 AI, 인공지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음악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 친구들 CD 음반 2집 제작도 하고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장래의 콘서트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끊임없는 이런 선택이 제 인생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가지 않은 길도 회상하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껴가며 이리저리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오히려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상의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삶의 풍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리라고 의심치 않아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탐구하는 제 모습, 제가 봐도 기특합니다. 지금까지는 극히 개인 사적인 일의 두 갈래길이었는데 좀 더 나아가 거창하게 우리 조직이나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세상의 두 갈래길은 어떠했는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나 조직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조직, organizations의 길에서의 가지 않은 길은 좀 어렵지만 좀 더 일찍이 우리 회사나 조직들이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시도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에는 효율성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다 보니 조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이나 행복, 유연성 같은 가치들은 좀 뒷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싶네요. 이어 사회, 소사이어티의 길,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가지 않은 길은 늘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고도 성장을 추구하면서 미처 다듬지 못했던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양극화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나 복지 시스템을 훨씬 더 견고하게 구축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치열한 경쟁보다 여유와 상생의 가치를 좀 더 일찍부터 강조했다면 지금처럼 고된 학업 경쟁이나 불안정한 주거 문제 같은 것들을 덜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의 위상을 정말 높이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 같은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면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대목에서 영화 암살의 한 대목이 떠오르네요. 해방 후 조국이 독립을 이룬 시점에 친일파이자 독립운동가로 위장 활동했던 염석진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검사가 염석진에게 당신은 조국과 동지들을 배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니 염석진은 피고인석에서 초연한 듯 혹은 비굴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조국이 독립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철저히 개인의 생존과 기회주의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는 대사인데, 이걸 보면서 또 그 시대를 어찌 사셨소? 라는 아버지 세대의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던진다면 과연 우린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류에 따라 변하는 게 어디 카멜론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 않은 길은, 우리나라가 밟지 않은 길들은 뭘까요? 제 생각엔 해방 후 신탁 통치 찬성이나 북한의 공산주의 같은 선택,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체제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것만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초석을 깔아준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하면 소름 돋기도 합니다. 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내렸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결정 등 역사의 만약은 때론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이 한편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룩하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초국가적 팬데믹 등 새로운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세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고, 이에 맞는 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가지 않은 길은 단순히 후회나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 가도록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미래에 가지 않은 길을 두고 현재에 가고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와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지 않은 길과 가고 있는 길을 상상해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지구촌이 만들어졌는데, 지구가 가지 않은 길은 어쩌면 수많은 전쟁과 갈등 대신 진정한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모든 분쟁을 외교와 대화로만 해결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류가 기술 발전 초기 단계부터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지속 가능성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산업화를 추진했더라면 지금처럼 심각한 기후 위기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겠죠. 혹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물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복지와 삶의 질을 누리는 빈부, 격차 없는 공동체를 지향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또한 강력한 소수 국가의 헤게모니가 아닌 모든 국가가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논하는 진정한 다극화 시대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이 같은 인류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들은 인간의 본성과 끝없이 펼쳐진 역사 속 갈등의 씨앗들로 인해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가고 있는 길, 현재의 세계는 초연결 사회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고속 통신망의 발달로 정보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연결되고 있죠. 이는 지식의 공유와 문화적 교류를 폭발적으로 증진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 격차 같은 새로운 어둠의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져만 가는 지구, 즉 기후 위기 대응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노력에 동참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여정이 놓여 있다 생각합니다. 인류는 바이러스 팬데믹과의 싸움, 공급망 불안정, 지역 분쟁 심화 등 동시다발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국경을 넘어 교류하며 나름 인류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죠. 가지 않은 길은 우리에게 늘 아쉬움이나 후회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며 미래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던져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라는 거대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더 내은 가고 있는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장황설을 혼자 횡설수설하며 생각을 피력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공자 형님이 이런 말을 했죠.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듯 합니다. 비록 과거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후회될지라도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된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생각해보면 지나간 길은 아무리 곱씹어봤자 돌아갈 수 없는 법이잖아요. 후회는 말 그대로 후회일 뿐 지금 남아있는 시간까지 갉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은 금이다 같은 뻔한 말 말고 우리네 남은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가지 않은 길은 영원히 미지로 남겠지만 우리가 겪었던 모든 후회와 아쉬움들은 다 지금의 나를 만든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좀 더 현명해지고 용감해졌다는 것. 그러니 이제는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련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길들을 향해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시 구절 한 대목이 떠오르네요. 어느새 인생의 석양이 붉게 물들 때면 지나간 날들의 흔적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겠죠. 아무쪼록 이 모든 깨달음이 우리네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